순서 시작하겠습니다. SPC 조기영 대표이사님 참석하겠습니다. 거제시 김행규 국가산단 추진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거제대학교 한용섭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거제향 플랜트 국가산업단지 대표이사 조기영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거제향 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능력 보고에 참석하여 주신 자리를 빛내주신 권민호 시장님, 그리고 시의회 김선박, 조호연, 이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감사합니다. 또한 학계와 산업계의 조선 및 대학 플랜트 전문가님들과 대회에 기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요즘 지속되는 경기 불안과 경주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고통과 미래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고, 조선과 해양 플랜트의 구조조정에 따른 여파로 거제 지역은 더더욱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거제 해양 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업인과 동시에 국토부 중점 추진 국정과제로서 해양 플랜트 강국을 위한 100년 대계의 초석을 다지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핵심 기술력과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다가오는 조선 해양 플랜트의 호황기에 완벽한 대비를 하고자 거제시를 비롯한 SPC 구성원들은 본신의 노력을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본 영역 보고회를 통하여 거제 해양 플랜트 국가산업단지가 거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얻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바쁜 시즌에도 불구하고 거제 해양 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영역 보호에 참석해 주신 우리 시의회 위원님, 또 학계, 연구기관, 조선해양플랜트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보고회를 개최해 주신 우리 조기영 SPC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용역가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산업연구원의 홍진기 박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국가산단은 거제의 100년과 국가의 100년을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계속 신장하여 나가야 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입니다. 신전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리와 시추만이 아니고 해저 강물 등에 따라 채굴, 채광 등 그 범위는 무궁무진하며, 그리고 해양 플랜트 제조 기술을 시키려면 국가산업단지인 것입니다. 오늘 거제 해양 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수요 추정 및 타당성 분석 감사합니다. 다음은 거제 다시 맡게 된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2013년 당시에 이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거제시가 SPC를 구성해서 국토부의 지역 특화산업단지 지정을 받았고, 그 의견을 제기하신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온전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저희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다시 이 용역을 맡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용역을 시작한 지가 한 달 반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경을 써서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어떤 자문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어떤 연구 추진 체계를 한번 말씀드린 이후에 여러분들의 자문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목차와 같습니다. 차례로 설명을 드리고, 그동안 저희가 추정했던 그와 같은 산업단지 입지 수요 면적 자체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하는 것들을 저희가 재검토하는데, 가장 큰 저희가 이제 2014년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해양 플랜트의 해체 및 개보수 시장에 대한 분석들도 저희가 제시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단지 개별적으로 생산 단가가 높은 해양 플랜트 분야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므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거제 지역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유가 추이하고 프로젝트의 어떤 손익분기점 유가 수출을 보게 되면, 지금 개략적으로 봤을 때 멕시코만하고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국회 요한 페스티벌 프로젝트에서 지금 많이 연기가 되어 있는데, 이런 프로젝트들은 약간의 유가 변동에 따라서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해양 플랜트 수주 현황은 2013년도에 함께 빠르게 이제 이렇게 수요가 줄어들고 있어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플랜트 분야 내에서 우리가 취력하고 있는 그와 같은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단단히 공급 과잉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보면 유가는 2020년경에 IEA 전망에 따른 약 $80 이상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여전히 생산 캐파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가 회복된 해양 플랜트 시장에서 그 수요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조성되는 2022년 시점쯤에는 아마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거제 지역의 해양 플랜트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해양 플랜트 개조산업 분야는 우리가 아직 뛰어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영향으로 봤을 때는 대체나 개조 조성하는 거제 해양 플랜트 국가산업단지에서 이러한 분야도 신규로 새로운 산업 분야로 육성을 하게 될 경우는 추가했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제 지역 전체에서 경우는 지역경제 전체가 타격을 받고 문제지역화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지금 대우조선 해양을 중심으로 해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생산 캐파가 줄어들 겁니다. 이걸 방치할 경우 거제시의 일자리 및 소득이 크게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중도 앞으로 6년을 대비한 6년 이후에 거제 해양 플랜트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그와 같은 생산 측면에서 지역적으로도 해양 플랜트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제 영역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입지 수요를 추진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내일 저희가 이제 리서치 업체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 업체를 선정. 생산액 전망치를 이용한 추정 방법은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014년 현재 해양 플랜트 산업의 용기를 높여주게 되면은 2020년까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해양 플랜트 산업에 필요한 용기 면적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기존의 산업 용지 빼서 거기에 다시 거제의 면적을 가져오게 되면 거제시에 새롭게 조성해야 할 산업 용지 면적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저희가 뭘 쓰실 건지를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쭉 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설문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입지 수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해양 플랜트 해체와 관련된 시장 쪽에서 저희가 진입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 해양 플랜트 연구소를 포함해서 저희가 외부 전문가들과 이미 연구진을 구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오일 가스는 어쨌든 세계 경제 성장이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불구하고 저해가스, 태양가스 때문에 유가가 한 50%대에 있습니다. 근데 이 유가가 50%대는 계속해서 더 올라가지 않을 거로 대부분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원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대대우 삼성의 신조로 하는 해양 구조물이나 그래서는 반값 FP에서 반값으로 지을 수 있는 해양 구조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즉 50불대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해양 플랜트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이걸 비딩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해양 플랜트 시장은 더 이제 육상에 못지않게 경쟁력을 갖추기 때문에 해양 플랜트 산업 자체는 더 성장하도록 이렇게 예측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이게 거제 해양 플랜트 산단을 추진하는 건 바람직한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달리 이제 해양 플랜트 시장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에 앞서 우리가 말씀해 드려 보면 해체와 개조, 수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산업 자체가 상당히 큰 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배를 만들어 가지고 배를 보내 수출하고 나면은 그 배를 개조, 수리라는 산업은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배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 대부분 싱가포르나 이쪽에서 개조가 이루어지고, 또 수리나 배선은 환경적인 문제도 돼서 인도나 이런 데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에서 이 산업이 큰 산업입니다. 해체하는 산업이 엄청 큰 산업인데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느냐? 우리가 인도네시아나 국회나 거기 가서
하나하나 뜯어내거나 괜찮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 뜯어내는 방법과 모듈 자체 전체를 플랜트 전체를 들어가지고 가져와서 육상에서 괜찮은 방법인데 그걸 들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 거제 산단까지 와서 이걸 해체를 할 거냐 그는 경제성 관점에서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개조를 또 말씀하시는데 개조도 실제적으로 우리 조선에서 지었던 것 중에 조금 선주가 모디파이 해가지고 가는 거는 여기서 좀 일이 길어질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개조하는 그런 산업 자체가 싱가포르나 저 밑에 필드 중심의 근처에서 대부분 이루어져야만 여기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프라도 안 돼 있지만은 우리가 볼 때에 이제 초기 용역 계약을 한다면은 저희들은 지금 조선 3사가 같이 그게 이준남 그룹장도 계시고 김태현 본부장 그다음 전현열 박사가 다 있는데 모듈 사업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부 과제로 가스 DIP 시스템이라는 모듈이 한 400톤짜리 되는 모듈을 지금 정부 과제로 수령을 하고 있고 또 내년에 뭐 한 200억 정도의 산업도시 과제로 모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 산업에 대해서 좀 한번 추가로 연구를 해줄 수 있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해양브랜드 국가 상단의 필요, 양이성 이런 문제는 수십 차례 지금 설명회를 통하고 연구기관의 보고회를 통하고 언론, 방송, 우리 시장용 인터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사실 제가 여기 올 때 공문에 보니까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에서 오시고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에서 오신 걸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들한테 오늘 묻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책상에 앉아가지고 지금 현재 조선 빅3가 7조 정도 해양 브랜드 손실을 입었죠. 조선이 1조 5천억, 그리고 8조 5천억이었습니다. 엄청난 손실은 많습니다. 그런 게나 이 조선이 해양 브랜드가 이제 망한 걸 알고 있어. 안 될 거로. 그런데 저는 비록 기업체, 협력업체 대표이지만 2010년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고도 했고 언론 인터뷰도 수차례 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야 인터뷰를 하고 기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했습니다. 많은 연구기관, 박무석 연구기관, 연구원 뭐 등등 그 다음 각 정권회사 연구원들 통해서 전부 자료를 모아보니까 아까 제가 인터뷰할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전 세계의 석유가 80%가 지금 해양에 있어요. 육상은 지금 개발하고 있고 또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0% 중에서 55%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이 장비들이 설령이 20년 이상이 다 넘었어요. 노후돼서 곧 발주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사용연한이 다 돼갑니다. 실제 지출, 그 드릴식 같은 경우는요 750기가 있는데 500기가 지금 다 돼가요. 계속 수리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가가 미국의 세가스 때문에 내려앉아가지고 지금 꼼짝을 못하고 있어. 오일 메이저들이. 그러나 곧 제가 생각할 때는 쓰나미처럼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지금 조선 빅3가 3선이 지금 진용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그동안에 어찌했습니까?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피드 설계 있잖아요. 개념 설계. 그것도 아무것도 못해. 우리는 개념 설계를 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배를 타야 됩니다. 해양 플랜트 시설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실제 경험을 해야 되고. 그래 안 하면 개념 설계를 못해. 오일 메이저들이 전부 개념 설계를 해가지고 딱 제시를 하면은 기본 설계를 프랑스 테크닉이나 등등 유수한 회사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 우리는 3세 설계, 거기에 대한 기본 설계, 생산 설계, 이런 설계법이 뭐냐? 스테이지가 5개가 있습니다. 설계 스테이지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예 개념 설계 자체를 못하니까 자재 발주도 핵심 자재는 전부 다 외국에서 다 외워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가비면서 터키 베이스로 해서 수프 가비면서도 얼 역할을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손실이 생기고 그 다음에 국산 기자재가 20에서 25%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국산 기자재 보급이 떨어지니까 전부 외국에서 자재를 다 가야 되고
그런 중요한 거는 요새 하나 또 집어넣어야 이렇게 중요한 거는 해양 프렌즈 자체가 일이 하다가 전부 이제 발주도 다 했어. 그 다음에 설계도 다 해놨어. 구조도 만들었어. 그런데 선주의 그 개념 때문에 바뀐다. 그러면 새로 해야 됩니다. 새로 하면 몽땅 새로 발주해야 되고 그게 손실이 엄청나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7조 이상 손실이 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해양 프렌즈가 죽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요. 내가 2018년 조선 해양이 나르사락하는 기고를 했습니다만 그게 2018년 하반기 되면 봄이 옵니다. 나는 그 자료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내 생각이 아니고 자료를 보고 클락션 자료가 갖고 삼성경제연구원 각종 정권회사 전문가들 조선 전문가들이 쓰는 자료를 보고 나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옵니다. 결국 오거든요. 스파미시를 밀려온다고 잘못하면 자 이래 했을 때 빅3가 지금 상승에 지금 시동하고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해양 프렌드는 어떻습니까? 3배입니다. 손실을 봐도 3배, 이익이 봐도 3배, 부지도 3배 이상 있어야 되고 인력도 3배 이상, 기술력도 3배 이상, 모두가 3배 이상입니다. 조선보다. 우리는 조선이 설계가 다 됩니다. 모든 게 특기 비해서 다 돼. 100%.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손해를 안 봐. 상선은. 그런데 해양 프렌드는 엄청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동안에 그걸 전부 수급료로 엄청나게 내가지고 이미 이겼다 이 말이다. 그러면은 앞으로 오면은 우리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해양 프렌드 그제 해양 프렌드 국가 산단이 5년 후 되면은 완성이 된다. 5년, 6년, 7년 되면 완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역량을 강화한다 이 말입니다. 자재를 국산 자재를 개발해가지고 트랙 레코드라고 있습니다. 트랙 레코드 수행을 실적을 쌓아서 밴드에 가입을 해가 국산 기자재를 보급하고 그 다음에 피드 설계 지금 에드버린 대학하고 지금 하동에 우리 그 경상남도가 추진해가지고 하동에 지금 그 피드 설계 회사를 학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영국에 세계 13위 되는 그 피드 설계 박사들이 와가지고 교수들이 와서 앞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럼 거기서 역량 강화하고 용접 기술을 강화하고 해가지고 5년 동안 역량을 강화하면 이런 손실을 안 본다 이 말입니다. 5년 후 딱 됐다 이 말이야. 나가볼 때는 5년 후에 지금 승인을 해주면은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을 해주면은 내년에 착공을 한다. 그럼 5년 후에 1차 만들고 2022년에 2차 만든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역량 강화한 거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되면 틀림없이 나 생각에는 엄청난 해양 프렌드 분야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의 빅3가 전부 삼성으로 다 깔아비가 야구가 다 채비있어. 땅이 없어. 어디 살긴데? 지금 우리나라 그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중앙국 부처의 공무원들이 내가 20년간 인허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공주수에 매립허가도 많이 내보고 했는데 올라가서 보면 가만 앉아서 아십니까? 언론 방송 하나 보고 딱 판단하고 있다고. 일이 돼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지금 다 좋습니다. 오늘 이 용역 보고에 다 좋습니다. 이 내용 다 알고 있어요. 전 우리 페이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 우리 페이라고. 넘이 아무도 없어. 용역기관 설계회사, 그 다음에 CA 위원님들, 시장님, 우리 기업체 대표들 다 우리 페이라. 여기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적이 없어. 그런데 오늘 그 사람들이 내려가시면 사실은 할 이야기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자, 지금 현재 아십니까? 67개 회비 2016년 3월달에 3월 말에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67개 회비 중에서 6개가 남았어. 61개는 다 됐어. 딱 남은 게 어딨냐 하면 해양수산부 연합계획과하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산업유치 정책과 그 다음에 또 두 군데 또 있어.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3군데, 2군데가 있고 해양수산부에 3군데가 있고 또 환경부에 또 한 군데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실수요자하고 이사로 이신 게나 좀 이야기 좀 듣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해줘야 이 국가산단이 된다 이 말이라. 해양프렌드 국가산단이 된다고 우리끼리 앉아서 아무리 용어를 써도 안 돼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국가산단 추진단이 어떻게 합니까? 매일 올라갑니다. 서울로, 가천으로. 대표님.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여기서 우리 그제시 의회 의원들이 뭐합니까? 시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연구원이 뭐합니까? 연구기관에서 뭐합니까? 또 기업체 대표들은 뭐합니까?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들한테 맡기놓을 것이냐? 시장님이 약 한 5년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게다 이게. 그러면 이게 우리 미래 먹거리라 하는 게 뭔 말인가 하면 우리 후손들이 조상 대대로 먹고 살기라 우리 그제서 앞으로.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 하면은 요서 1조 8천을 어떻게 만들기고 하고 그거 따질 게 아니고 이왕한 거 이 사고를 완성시키려면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들도 똘똘 뭉쳐 올라가야 되고
기업체 대표도 올라가야 되고 연구위원들도 연구기관에서도 올라가서 자기들 연구한 데이터를 그쪽 부서에 책임 서기관한테 다 보고 이야기를 하고 사무관한테 이야기하고 중무관한테 이야기 해줘야 돼요. 대표님 좀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 네,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제가 제기를 하고 싶은 거는 우리도 한 5명의 구성에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실수요조합에서 36개가 있습니다. 올라가기로 했고 그제시 의회에서도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우리 그제 먹거리를 다 책임지고 있는 게 시장만 책임입니까? 같이 책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올라가다 이 말이라 올라가서 여기 한번 올라가서 말씀드리고 연구원들하고 올라가서 말씀드리고 기업체 대표 올라가서 말씀드리고 우리 시에서 행정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움직인다 이 말이야. 전국의 사람들이 안 움직인다고요 지금 해양수산부 연합계획과 아십니까? 꼼짝도 안 합니다. 내가 알기로 그 사람들이 협의를 해줘야 중앙연합시민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가 돼야 공유소유 매립이 되는 것이고 승인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막판에 가서 그렇게 담을 올라가는데 사람이 올라가는데 조금만 밀어주고 담을 넘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밀어주는 역할을 우리 그것이 의회의원들이 해야 되고 우리 기업체가 해야 되고 연구위원들이 해야 되고 우리 시는 당연히 할 것이고 이래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시원하게 잘했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오늘 답을 드리는 형태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가능하면 좀 자제해 주시고 좀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농협 보고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 SPC 설립을 했고 그리고 실수요 조합 위주로 해서 지금 이제 국가산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농협 보고 중간 보고인데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은 이렇게 많이 해주셨고 또 앞으로 조사할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아까 우리 이성진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타당성이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다 공감하고 있는 바고 또 그동안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대부분을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또 국가산단 추진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거제뿐만이 아니라 경상남도에서도 같이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고 또 여러 측면에서 그 실수요 조합이 좀 많이 없다. 그래서 우리 그 조직 전체가 좀 우리 산단에 들어올 입주 기업들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그보다는 이제 연구원에서 보다 실질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전문성을 가지고 해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SPC에 참여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기업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시장 전망들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연구 용역기관을 통해서 우리 국산화, 기자재 국산화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어떤 환경을 만들 것인가, 또 외국에 지금 외자재들이 80%인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기술 이전을 받아서 우리 기업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전문성 있는 그 용역 결과 보고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건설 비용 확보입니다. 1조 8,350억인데 이 막대한 건설 비용을 금융권에 의지해가지고 할 것인가 아니면은 국가 연기금을 투입할 수 있는가 또는 국가 정책으로서 정부 기금을 정부 자원을 좀 해서 할 수 있는지 이런 여부도 용역기관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지금 대우조선하고 삼성조선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조조정하고 있고 우리 이성진 대표님이 목청을 놓고 얘기한 것처럼 설비와 인력을 지금 당장 줄이면은 2018년 이후에 조선해양 플랜트 산업이 다시 곽강을 받을 때 그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우리 정부 관계자한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용역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우 삼성이 만약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 이 국가산단에 반드시 이 대기업체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중소기업이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우와 삼성이 우리 국가산단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이 뭔지 정부 기관, 정부 관계자 설득하려면 또 정부 자금 받으려면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 뭐 출자 전환시키고 뭐 예산 지원해주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산단 추진의 가장 중요한 점은 거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 플랜트 수주 전망입니다. 이거 전문성 있게 세부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느닷없이 뭐 해체 시장, 개주 시장, 뭐 우리 배재료 그 이사님께서도 지금 뭐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국가산단에 지금 SPC로 해서 실수요 조합 위주로 가고 있는데 새로운 입장을 또 던지면은 정부 관계자가 또 난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실수요 조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국가산단의 입지 조건을 맞춰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느냐. 그것은 해양 플랜트 수주 전망입니다. 지금 삼성이 올해 단 한 척도 단 1억 원도 수주 못한 상황이고 대우도 아주 밋밋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 플랜트의 장기 전망, 이성진 대표가 얘기했던 2018년도에 과연 해양 플랜트 봄이 오는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전문성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정부 관계자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건 정말 대단한 신뢰성이 있다, 이런 용역 결과가 좀 나올 수 있도록 여기에 좀 답변도 좀 해주시고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혜택이 있을 건지, 말 그대로 그 혜택이라면 금융, 세제 지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클러스터 효과입니다. 집적에 따른 혹은 여러 가지 외부 네트워킹 효과에 따른 그와 같은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에코시설의 도입을 통해서 기업들이 수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을 제가 지시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방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저희 과제 내용과는 조금 이제 거리가 있습니다. 건설 비용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이라든지 인력 감축에 따른 이런 대응 방안들은 사실 저희 과제 내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저희 나름대로 이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말 그대로 이제 SPC와 협의를 해서 저희 쪽의 전문가 수를 활용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 대우와 삼성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이제 삼성, 대우와 가난한 저희가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그쪽의 요구 조건들, 특히 이제 중앙정부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정부의 어떤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해양 플랜트 수주 전망의 구체화 부분은 저희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하고, 사실 저희가 이제 산업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산업부와 같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작업을 하고 있고, 아까 누구진에 들어간 홍성희 팀장이 있고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작업, 저희 전망 작업은 산업부의 전망 작업과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전망 작업. 그래서 이 부분은 할 건데, 아까 해체 및 대구 시장이 왜 오토마켓에 들어왔냐, 사실 과학 지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그러니까 영역 수행업체 입장에서 이제 영역 발주업체가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뺄 수가 없어서 오늘 제안을 했던 거고요. 검토를 거쳐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만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타당성이 없다고 할 때는 저희 보고서에서 뺄 예정입니다만, 일단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그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자비를 들여서 국토 관계자를 만나고 설득하고 왔는데 10월 이번 국감 마치고 10월 중에는 무조건 내려오겠다라고 했습니다. SPC 조합 관계자들, 또 우리 상공인들, 또 시장님, 의회 전부 다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할 게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이 건설 비용 확보 문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부지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우리 해양 플랜트 고급 기술 인력 양성하는 이런 부분도 고용노동부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런 고등기관들을 인력 양성기관이죠. 해양 플랜트에 관련된 그런 것도 좀 유치할 수 있다면은 그 부지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 정부 지원책이 없으면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5군데 우리 경남에 이루어지고 있는 3군데도 보면 우리 국가산단만 지금 조금 입지 산업지 과장께서 굉장히 좀 난처해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정부 정책에 의한 것도 부응을 하면서 해양 플랜트 산업 국가산단은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홍준표 박사님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 국가 상단을 만든다는 얘기가 처음에 아까 발표했을 때 거제지역 산업 구조가 모노스트럭처 구조를 가져간다. 무슨 얘기냐? 조선 양계 약 2개 조선 사이에 의한 종속대 산업 구조를 가져가기 때문에 2개 조선 어려우면 다 무너지는 패턴을 가지는 아주 취약한 형태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그걸 느끼고 있고, 그렇다고 산전을 보수한다는 얘기 자체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모노스트럭처 구조를 어떻게, 모노스트럭처 단일 구조를 어떻게 깰 수 있는가, 그 접근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조소 물량은 그대로 조소 물량을 가져오되 그 외에 기자재 업체들이나 뭐 이쪽 업체들이 갈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옆에 저희를 협회하고 저희도 지금 국산위원회 하면서 그걸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해양 프로젝트 연기되게 딱 시작하면 약 20몇 개 프로젝트가 뜬다고 봅니다. 네, 된다면 희망사항으로. 국내 좋은 3사가 가지고 있는 생산 능력 자체가 연간 세척 정도, 대척 정도가 한계입니다. 지금 조선해양쪽 관련하고 적절한 원인을 아까 이성신 대표님이 얘기했던 그 설계도 문제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다 얘기했죠.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관리 역량이 무너진 거거든요.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게 받다 보니까 다른 데 뺏길 것 같으니까 받다 보니까 그 관리력이 무너지면서 일어난 사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단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관리 역량을 갖추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2020년 정도 됐을 때 그 물량이 터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한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개조 시장 얘기하셨는데 세 번째로 개조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컨버전도 있고 리트로핏도 있고 모디피케이션도 있고 한 4가지 정도 나옵니다. 개조가. 근데 일반적으로 개조 컨버전을 얘기하게 되면 헐 쪽 자꾸 개조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개조 시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탑사이드 모듈에 대한 개조는 충분히 저희들도 만들어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 시장에 대한 부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 국내에 부지 선정 조사를 했었습니다. 저희 조은서 같이 해서 인선 조사를 해봤는데 국내에서 지금 해양 관련돼 갖고 국가 산단을 대상으로 봤을 때 국내에서 해양 관련돼 할 수 있는 산단이 없습니다. 안백도 없고요. 있어도 안백과 이격돼 있는 부지 공간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국내외 관련된 해양 산단이나 특정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의 여건을 조사해보는 게 왜 이 산단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 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지금 모듈산업과가 베이선 모듈산업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모듈산업에 대해서 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생각하는 게 선박이나 해양 쪽 관련된 해양 프로젝트 수주하는 건 좋은 소지만 그 안에서 만들어 생산 체계는 모듈입니다. 그 생산 체계는 누가 하냐면 모듈 기업이나 기자재 기업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현행의 조소 내에서 그 작업을 다 했을 때 일어난 문제점이 관리 역량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분에 어떤 이 전향적 시각으로 접근을 좀 해주시면 저희를 가지고 있는 자료도 일부 지원드리고 논의 구체적으로 저희가 참여하고 하는 쪽으로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업종들은 다 국가산업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처럼 이렇게 규모가 큰 업종의 전용 국가산업단지가 없다는 것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부산 쪽에 조그만 공간이 있긴 있지만은 그게 전체적인 조선해양플랜트 물량을 수용하기에는 너무 적고 흩어져서 반품 위주로 공급되는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 역량을 저하시키는 결정이 요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모듈화를 통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스템상의 문제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전용국가산업단지 조성도 있으면 찾아보자.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도 지적하신 대로 그러니까 입주 기업들한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적 R&D 인프라도 좀 넣고 교육기관도 좀 넣고 교육 인프라도 넣고 그래서 여기 들어왔을 때는 바깥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작업은 단순한 입지 수요를 보여주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게 정말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는 국가의 건의를 해서 필요한 시설들 혹은 기관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까지 같이 제언을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각종 연구기관이 어디서 전부 이 자문을 구하고 해서 지금 이 기획을 해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가산업 추진단에 맡긴 건 일이 아니고
시민단체, 우리 의회, 기업체, 이제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체 대표들 이런 분들이 전부 힘을 합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해를 안 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지금 그 1조 8천억 그 자금 그 조성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자금 계획을 그 면밀히 보셨는 건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거기에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현재 사실은 36개 그 업체들이 삼성, 대우가 제외된 36개 업체들이 과연 이 돈을 갖다가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생각하는데 기술적인 아주 많은 문제가 그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1시간, 2시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제가 접습니다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36개 기업 외에도 331개 삼성, 대우 그 업체 대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성이 5년 후에 되면 60에서 65세 되면 삼성, 대우의 331개 업체의 대표들이 나옵니다. 업을 접고. 그런데 거기에서 약 한 40%가 130개 정도 업체가 업을 접고 나와야 돼. 그분들이 할 데가 없어.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감안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됐냐 안 됐냐 이거를 계속 저한테도 전화가 수십 통이 옵니다. 가서 제가 답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무궁무진한 그 수요의 업체들이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질문은 뭐 시간만 그것을 한 30년 근무하다가 은퇴하고 이제 거제대학교에서 후견 양성 때문에 왔는데 이번에 이제 조선계기가 나쁘다 보니까 소위 그 졸업생, 입학생들이 줄어들어가지고 거제에 있는 젊은 어린 학생들이 이제 다 외주로 나가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해양플랜트가 산업단지 잘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거제대학교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거제시 자체에서도 학생들을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해양 플랜트라고 해가지고 지금 용역하는 쪽이 전부 해양 쪽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기술이라는 게 지금 해양 플랜트라는 게 결국 가스를 생산하든지 아니면 기름을 생산하든지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육상 쪽에도 결국 기름과 가스를 생산하는 게 있다. 또 상선 쪽에서도 가스를 나르고 기름을 나르는 게 있다. 너무 이 해양 쪽에 집중하다 보면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게 포지티브하지 않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그 용역 쪽에 육상 플랜트 쪽에 공통 기술, 해양과 해양 플랜트, 육상 플랜트의 공통 기술이라든지 선박의 어떤 공통 기술을 우리가 만드는 방법, 그쪽 산업을 좀 더 보완하는 그런 쪽에 한다면 우리가 국가산업단지를 국토부에 승인보다 좀 더 좋은 그 긍정의 효과가 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보완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은 그 FSRU가 있습니다. 그 요즘 FSRU라고 리게스 베셀이 상당히 발표가 많이 되고 많이 될 거로 앞으로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리게스 시스템 자체를 그 모듈화를 해가지고 그 하나에 한 모듈 300톤씩 해가지고 두 개를 나눠가지고 합체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시스템화 돼가지고 합체는 상당히 좋은 부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용역이 있을 때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어떤 이런 보고회를 좀 가르치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옵니다. 한국산업연구원에서 이걸 용역 지금 또 이 다른 또 용역을 또 하고 계신데 그 차이가 뭐죠? 제가 발표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3년 업계 환경하고 지금 달라졌기 때문에 2014년 12월 달에 이걸 발표를 했는데 불구하고 한 2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용역을 한다. 아까 보면은 뭐 상황 변화가 생겼고 여건 변화가 생겼고 하셨잖아요. 그 향후에 또 어떤 여건 변화가 상황 변화가 생기면 또 다른 용역 결과서를 쫓아내야 됩니까? 이번이 저희로서는 마지막 참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은 지금 저희가 용역 금액이 1억 정도 됩니다. 정확히 1억인데요.
저희가 40%를 말 그대로 수요조사에 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은 뭐냐면은 그 당시 저희 입주수요조사하고 지금 이제 변화된 상황에서 입주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왜냐하면 이제 중앙부처에서 못 믿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산업단지를 만들었을 때 과연 그게 2022년에 분양이 될 건가 못 믿으니까 저희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입주 의향시까지 다 구득하는 걸로 해서 입주 말 그대로 자기들 하겠다는 대표 직인까지 찍는 거를 저희가 요구하는 걸로 해서 리서치업자한테 지금 조사를 새로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보면 우리가 용역을 하는 것은 거제시나 용역이나 우리 뭐 거제 시민들이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불과 2년이 안 됐는데 그럼 2년 전에 한 용역 보고서가 어느 정도 지금의 현실하고는 많이 괴리가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디테일한 것은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어제 제가 이 자료를 메일로 이렇게 받아서 보니까 이게 대비를 시키기가 너무 지금 시간적으로도 촉박하고, 그래서 이 부분 나중에 한번 제가 좀 이렇게 비교를 검토를 해보겠는데,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2년 전에 불과 2년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럼 2년 후에 변화를 감지를 못하고 그렇게 용역을 했다면 그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한 기간에서. 지금 조선해양 플랜트 업계의 그러니까 이 실체를 그 당시 저는 업종 전문가는 아닙니다. 조선해양 플랜트 업종 전문가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 내다본 사람들도 굉장히 드물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당시 다 잘 될 거로 생각을 했었죠. 그 당시 이제 사실은 자금은 2013년입니다. 발간은 2014년에 발간됐지만 초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부끄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부끄러운 부분이지만 어쨌든 저 입장에서는 저희는 뭐 용역 금액 바라보고 일하는 기관 아닙니다. 저희 사실 저 일 안 하면 저는 변합니다. 솔직히 저는 국제연구기관 연구원으로서 저 나름대로 할 일이 있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여기에 이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끝까지 저는 거제시 일을 도와주고 싶고 이게 잘 되도록 좀 만들어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의원님 질문을 제가 조금 곡해하게 되면은 뭐 용역비 때문에 또 이제 이런 용역을 하는 거 아니냐. 때문이 아니라요. 용역 때문이 아니라 한 기관에서 똑같은 용역을 하는데 그 기간이 그림 뭐 진짜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닌데 또 다른 또 용역 결과를. 자, 정리를 좀 합시다. 네, 정리를 좀 하고 이게 지금 용역이 지금 이제는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합부를 하겠다는 거니까 아직까지 뭐 어떤 결과치가 지금 아직 안 나온 거니까. 자, 이 좀 김영재 의원 하신 말씀이세요. 네. 지금 뭐냐, 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우리 그 김성월 위원장께서 왜 같은 용역을 같은 기관에서 하면서 그 한치 앞도 모르고 이렇게 하냐는 게 전혀 아니, 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2014년도 12월 달에 해양프레트 국가산단을 지정받으면서 그때는 국가산단으로 국가 지정해 줄 때는 이 플랜트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 지금은 이제 다운되니까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도 입장이 지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개월 전에 입장을 취했던 게 몇 개월 후는 또 달라지듯이 이 산업연구원의 용역을 왜 그때 예측문하고 했느냐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왜 오늘 우리가 용역을 하는 것은 이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이 지금 자신감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선해양 플랜트가 이렇게 이제 불황을 겪으니까 앞으로 이게 잘못되면은 이 정부 책임져야 된다는 이런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다시 이제 용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시간들이 지나면서 상황들이 조금 바뀌어서 새로이 다가야 될 내용들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물론 해양 플랜트 전문가가 아니고 시정을 이끄는 책임자로서 시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이 해양 플랜트를 제가 담아가는데, 저는 정부 부처의 관계 공무원들을 도저히 저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국가가 추진하는 국가산단을 실수요자를 다 모집해놓고 국가산단 안 만듭니다. 그건 걱정하지 않으면서 민간인이 돈을 내서 국가산단을 만들어가는 이런 맞춤식 모델에 국가가 그렇게 공나라 판나라 그난 밖에 끝까지 요구하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거죠. 오히려 실수요자 돈을 자기가 내어서 들어오는 기업이 걱정하고 안 하겠다 하든지 이렇게 나와야 이게 맞는 얘기인데, 정부가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고, 자,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라 하지만은 여기 메이저급 조선이 2개 있는데 해양만 하니까 조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 만들어 놓고 일반 이게 산업단지 하나 제대로 기자재 업체가 들어갈 수 없는 이런 거진 위치에 해양플랜트 안 되면은 조선 기자재라고 충분하게 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조선이 경쟁력이 떨어진 거는 고임금 구조,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고정비, 그 중에 안에도 저 타지에 있는 원료 이런 것도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다 갖다 조선 기자재 업체에 이어도 전혀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정부 부처의 공무원이 영위하는 것처럼 아니다는 겁니다. 그제같이 산과 바다밖에 없는데 기업 도시로 성장한 이 도시가 땅 만들어 놓은 데서 이게 손실입니까? 오히려 영토의 확장성에서도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비근한 예로 청포산단의 산업단지가 조선이 워낙 호황기일 때 추진을 하다가 저거 지금 실패했습니다. 자, 호황기 때는 누구나 없이 다 땅 살 거라고 전부 희망했다가 이게 다운되니까 그때는 비용도 높아지니까 전부 안 들어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황일 때 오히려 호황기에 대비해서 추진해 가는 것이 맞고, 1조 8천억 사업비가 지역 경제의 부양을 시켰는데도 지금 해야 되는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 공무원들은 지금 수동 자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조선 해양플랜트 이성신 대표가 5조 원, 7조 원 정도 지금 플랜트에 틀어먹었다 했는데, 2013년도에 조선소가 대우조선이 1조 원 이상의 흑자를 낼 때 정부의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 왜 그때 민영화 안 시켰습니까? 자, 그때도 보면 공무원들이 이걸 팔았을 때 헐값 팔았을까, 대가 팔았을까 하는 그런 무소신으로 있다고 이렇게 망해본 겁니다. 정부의 부처의 관계 공무원들 부처의 입장 막 해놓고 입장 취하면 지금 이 해양플랜트 못 갑니다. 앞으로 이성신 대표 잘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해가 되는 관계자들 정부 부처를 향해서 집회를 하든지 달라들어야 됩니다.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토목 관련 전문가 아니죠.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해서 모두가 안 된다는 것을 지도자의 한 사람을 어지러시 이끌어와서 이 나라의 산업혁명을 이뤘듯이 걱정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땅 만들어 놓으면 땅이 날아갑니까? 청포산단 실패해도 땅이 날아갔습니까? 못했으니까 그대로 땅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허가 주면은 우리가 알아서 1단계, 2단계, 3단계 추진해서 가면 되는 겁니다.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허가 주놔놓고 걱정해야지. 허가도 주지 않고 정부부처가 이게 걱정하고 있는 건 제가 내일 올라갑니다. 어떤 대화가 될지를 모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제가 삭발하든지 청와대 앞에 가서 피켓을 들든지 끝장 내려고 합니다. 공무원이 옷 벗고 나가든지. 이거 만들어 놓으면 세금 80% 국가가 다 받아가서 그 월급 받고 먹고 사는 국가 공무원이 이런 저자식을 취하고 앉아있으니, 그럼 시장은 걱정하고 앉아서 똑같이 하고 있으면 이 나라, 이 거짓 신화를 어떻게 가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비판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정부 부처를 향해서 같은 목소리를 한 힘을 모아서 내줘야 가능합니다. 오늘 용역도 그래서 하는 것이고. 예, 제가 추가적으로 우리 산업연구원에 하나 또 우리 이렇게 건의하고 잘 되기 위해서 뭔가 인허가를 얻기 위해서 하고자. 그 같으면 일단 보고서에는 좀 절박함이라든지 절실함, 강력한 좀 어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 전체적으로 구성이 밋밋하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뭐 해외 케이스도 이렇게 뭐 미국 시스템, 영국 대거진 같은데 그 해양 쪽에 좋은 그 본보기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클러스터 기반으로 그 도시가 성장이 또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관점에서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일단 대기업 관점에서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재 지역에 그 후방산업이 이렇게 든든하게 있으면 굉장히 저희들 도움을 많이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도 하나의 거대한 지역 클러스터를 해가지고 그 후방산업 지역 국가를 그런데
지금 이제 주제가 조금 아까 플랜트하고 뭐 해체 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 요즘은 또 해양 플랜트 뭐 서비스 산업까지 또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해양 플랜트로 타겟팅 해가지고 하시는데 지금 이제 그림을 못 그리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전체적으로 이 보고서의 빅 픽처를 지금 못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플랜트 하나만 놓고 보셔도 그 EPC, 그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조달, 그 다음에 컨설팅 관점에서 이 가치사슬을 쭉 내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그렇게 액티비티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엔지니어링, 기자재, 조달, 검사, 교육 등등 해가지고 수많은 액티비티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큰 빅피처를 그려가지고 여기에서 국가 상단에서는 우리 실질적으로 뭐 피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탑되는 엔지니어링이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여기에 해외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그 엔지니어링 역량을 강화시키고 기자재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한 20% 정도가 이렇게 외제 조달하는데 이 공간에서 부지 제공을 통해 가지고 OEM 방식으로 해외 기자재 그리고 이러한 식으로 각각의 세분화된 어떤 전략들을 통해 가지고 이 15,000명 되는 이 전체 에리어를 정말 해양 플랜트를 위해서 알차게 쓸 수 있다는 그런 큰 컨셉과 전략이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게 저는 이 보고서에서 제대로 정부에 좀 필요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이렇게 이 제목만 보고 조금 현재로서는 너무 초안입니다만은 조금 밋밋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주제가 조금 와닿았는데 해체 산업, 그 다음에 저 개조 이런 거 있는데 제가 봐서는 그거는 나중에 전체 해양 플랜트의 어떤 큰 빅피처 속에 다른 뒷부분에 조금 이런 부분들 향후에 우리가 더 이렇게 수평 전개를 해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다뤄주시고 전체 큰 흐름에서는 이거는 어찌 보면 우리나라 산업 생태가 전혀 없는 그런 해양이라는 오일앤 가스가 거의 안 나왔다시피 하는 그런 어떤 산업 그 생태계 속에서 우리 해체한다 우리가 조금 더 물들이기 때문에 좀 뒤로 좀 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은 저희들 아까 오일이 계속 뭐 80불, 뭐 60불 이렇게 했는데 기업은 기업 경영 우선 저희들 워스트 시나리오 갑니다. 가고 제가 그 이전까지는 뭐 80불 이상 돼야지만 해양 플랜트 수를 했습니다만은 기업도 뭐 쥐어 짜면서도 향후에는 50불이 되더라도 저희들 그 수주할 수 있는 구조로 제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도 그러면 물량도 기업 경쟁력 차원에서 계속 지어져고 있기 때문에 물량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구나. 그런 관점 접근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세분화시키고 해양 플랜트에 세분화시키고 그거를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없으면 아웃소싱하고 역량을 끌어다 드리고 벤치마킹 OEM 할 거냐 이런 관점에서 각각의 그 EPC 단계별로 어떻게 전략을 짜가지고 필요한 것이 위에서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제대로 보고 있고 뭔가 이렇게 방향성이 보이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지 보고서를 좀 보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팀에 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냥 사전 양해를 좀 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 보고서는 목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SPC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할 때 그때 관계부처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저희한테 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고서 연구 범위가 열거되어 있을 뿐입니다. 저희가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관계부처 설득하고 제가 직접 따라가서 관계부처 담당 공무원하고 같이 얘기할 때 제가 일조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죠. 저희 보고서 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연구자로서는 저 개인적으로 이 보고서 아무 도움 안 해요. 저 연구자로서 왜 이런 거 하겠어요. 제가 그래도 그 제시에 애착을 갖고 있고 제가 이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끝까지 이게 등산될 때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로 지금 들어온 거죠. 저 솔직히 말해서 이거 보고서 목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SP에서 준 그대로 그냥 이거 좀 해달라 그러면 그때 막 일주일 만에,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제가 진짜 관계부처 공무원한테 가서 제가 부탁을 아쉬울 소리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차가 그렇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전체 보고서는 마무리 단계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해양 플랜트 중심으로 빅피처를 그리고 다시 한번 컨셉을 잡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약속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는 사실은
그 터미널 앞에 있는 합사라고 해서 합동사무소에서 요구하는 그 내용들을 저희가 미트시켜주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그 제목이 좀 아까 빅피처가 없고 포인트가 안 맞춰 있다고 좀 보일지 몰라도 당장은 이제 합사에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메꿔주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고요. 중간 보고 때는 제가 조금 그 빅피처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오늘 그 모이신 시장님을 비롯한 모이신 분들께서 너무나 이 예정원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과 또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2016년 5월 달까지 자료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5월 이후에 자료를 가지고 와라고 했는데 저희가 상당 승인 인증 넣고 5월 달까지 5월이 되기 전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2016년 5월달 조선해양플랜트 3사 구조조정 이런 문제 탁 터지니까 2016년 5월 이전 자료는 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자료를 가지고 와라 해서 또 설득을 몇 번을 거쳤습니다. 그러한 과정상에서 다시 한 번 더 기존에 영역을 수행했던 산업연구원에 저희가 한 번 더 향후 전망을 세세하게 검토를 받아서 관계부처를 설득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용역이 수행이 되었던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저희가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라고 명칭을 한정짓다 보니까 자꾸 해양플랜트의 단어에 오류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 국가산단이고 또 국가산단을 또 보면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는 종합산업입니다. 어떤 특정 분야가 당연히 들어가는 주기업이 들어가고 특정 분야 들어가는 건 맞지만 그 이면을 보시면은 모든 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산업단지입니다. 거기에 당연히 도시, 주거, 문화 모든 기능이 다 포함이 돼야만 그 산업단이 활성화되지 어느 특정을 갖다 넣는다고 해서 활성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시고 저희도 참여하시면서 더더욱 많은 부분을 애로도 있지만 또 헤쳐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그런 관점에서 어떻든 간에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를 거제지에서 또 대한민국에서 미래 먹거리 100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다닐 수 있도록 오늘 많은 분들의 아주 좋은 의견들을 참고해서 또 다양한 의견들을 집합해가지고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거나 또 훌륭한 부분이 있으면 많은 충고를 좀 부탁드리고 또 애정어린 관심을 많이 좀 지켜봐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을 해양플랜트가 아니고 조선해양플랜트. 추가로 질문하실 분은 영역보호에 후에 저희 그 상담 추진가로 자료를 주시면은 취합을 해서 우리 홍진기 박사님한테 건네드려가지고 영역보호에 가을에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영역보호에 대한 강평을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이야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답답한 얘기도 나오고 또 기술적인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 용역이라는 것은 사실은 해양플랜트나 조선이 불황이 와서 그렇지만 지금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공무원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놓을 것이냐는 가장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참 진짜 답답합니다. 그래서 모든 노력을 지금 다 해보려고 하는 중에 하나니까 이해하시고 또 염려되고 걱정이 된다면 그 힘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태서 정부 공무원들이 저는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자세를 바꾸는 데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려움이 있어도 각자 있는 위치와 책임에 있어 우리는 또 더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정부 부처 공무원과 우리가 함께 처하고 있는 현실의 입장하고는 전혀 좀 다른 문제니까 이 나라가 참 저는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손 놓을 수 없으니까 같이 힘을 보태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또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시작에 불과한 거니까 다음부터 중간 영역 보고에 많은 시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영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